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 그리고 그 기술의 원천이 되는 실험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의 꿈이 연구로 가는 이곳.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로 인해 수많은 인재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넘버원이 함께 준비한 글로벌 프로젝트 위기 탈출 넘버원 세계의 실험실을 가다. 자, 오늘은 어딜까요? 인구 700만 명의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40%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 너무 스위스. 아름답죠.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2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세계 으뜸으로 손꼽히는데, 수석 초콜릿 아닌가? 그렇다면 이공계의 천국이라 불리는 스위스의 실험실 안전은 국내 실험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스위스의 대표적인 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프리부르그 대학과 스위스 안전보안연구소, 그리고 국내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도움을 받아 직접 찾아가 비교해봤습니다. 넘버원에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스위스의 중서부에 위치한 국립 프리부르그 대학. 이른 아침부터 등교하는 학생들로 붐비는데, 그중에서 공과대학 화학과를 찾아간 제작진. 담당 조교의 안내에 따라 실험실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한눈에 봐도 깔끔해 보입니다. 이때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 경보기가 눈에 띄는데, 이것은 실험 중 이렇듯 불을 사용할 경우 자칫 장시간 방치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거나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빨리 감지해 안전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알람 시스템으로, 담당자가 휴대한 장치에 알람이 울리면 교내에 어느 실험실인지 파악한 후 즉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스위스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에서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 이곳은 각종 위험 물질들을 보관해두는 실내 저장소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저장소 밖에서도 소화시설을 작동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 안전 담당자의 허락을 받고 저장소 내부로 들어가 보는데, 각종 물질들이 종류별, 특성별로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장에는 일정 거리마다 화재 감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 저장소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 시스템이 위험 상황을 즉시 감지해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울리고, 멋지네. 자동이네, 자동. 이때 중앙 상황실에서도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파악하는데, 이야, 우리 학교 그거 다르다. 866 송신. 1층 화재 신호. 화재 확인. 이렇듯 비상계획에 따라 안전요원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대처하도록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 폐액통에 갖다 버려라. 이처럼 안전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들은 끊이지 않는데, 특히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은 바로 폐액 처리 과정. 그렇다면 프리부르그 대학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폐액의 종류를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알아보기 쉽게 색깔로 표시한 덕분에 서로 다른 용액끼리 섞여 폭발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각의 폐액통마다 감지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데, 과연 이 센서는 어떤 용도일까요? Eine Sensoren. Und dann piepst er. 혹시 모를 위험까지 생각해 철저하게 대비한 모습입니다. 또 바로 옆에는 눈을 씻을 수 있는 아이워셔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처럼 실험 중 예기치 못하게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간 경우 재빨리 눈을 씻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화기와 함께 한쪽 평면에는 전신 샤워기를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이 눈에 띄는데, 만약 실험 중 실수로 화학물질이 온몸에 묻었거나 불이 붙었을 경우에 대비해 설치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실험실은 어떨까요? 아이워셔 작동 버튼을 누르자 두 개의 관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렇듯 두 눈을 동시에 세척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하고 신속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구 바로 옆에는 프리부르그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신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전신 샤워기와 함께 비치되어 있는 이 주황색 물체의 용도는 과연 뭘까요? 전신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만약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으면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렇듯 정기적으로 물을 빼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구원의 건강까지 생각한 국내 실험실의 배려 참 대단하죠. 자, 그럼 다시 프리부르크 대학.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 이곳은 수소 실험실로 폭발의 위험이 높은 곳인데 이곳의 놀라운 점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문이 열리며 화염이 건물 내로 번질 것을 대비해 실험실 밖에 불길을 유도하는 경사 언덕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프리부르크 대학 실험실이 환기 시설을 비롯해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 및 다양한 소화 장비 등을 갖추게 된 데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는데 그것은 바로 1981년 실제 이 대학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Das ist am 13. März 1981 passiert, nachdem ich gerade etwa 3 Monate da war. Und ein Student hat das Lösungsmittel getrocknet mit einer Substanz, die sich entzündet, wenn sie trocken ist. Und er hat 뿐만 아니라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시 사고에 관한 자료들을 모두 보관해 매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데 경험이 바탕이 된 만큼 그 효과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화학의 도시로 알려진 바젤에 위치한 안전보안연구소.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자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험실 문 앞에 붙어있는 재미있는 표지판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 과연 각각의 표지판 그림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십시오. 제일 먼저 보안경 착용. 이것은 의무실을 나타내는 표시며 놀란 표정이 재미있는 접근 금지, 또 소화기가 있는 곳, 그리고 방독면 착용, 인공심장을 이식한 사람의 출입 금지, 또한 이것은 폭발 위험. 마지막으로 이것은 독극물 주의를 표시한 것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사람들과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이 녹색 표지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번 독일 편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스위스 편입니다. 문제는 사람들과 함께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표지판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자, 오늘 게스트 박성광 씨부터 한번. 희망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집합 장소 여기서 모여라. 그냥 그겁니까? 약간 움찔한데 이거 약간 움찔한데 그거가 아니까. 왜 거기서 모여야 되죠? 그거는 내가 모르지. 걔는 사정이니까. 자, 안경 벗으시고요. 어? 오, 잠깐만. 희망이야. 뭐 할 때 모이는 장소냐? 화재가나 뭐 그런 사고 났을 때 안전하다. 여기서 모여라. 오, 좋은데요? 아, 대단한데? 왜? 왜냐? 긴급한 이걸 대책을 회의해야 되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 어떻게 되냐? 회의실군요, 회의실. 넌 저리 가, 넌 저리 가. 빨리 소화기 가지 저리 가라고. 회의실이니까? 회의실이다. 여긴 회의실이요. 모여다. 호되게 온다는데, 호되게? 그러니까 사고를 당했을 때 그곳으로 모여야 되는데 왜 거기서 모이냐면 그곳이 안전하니까. 아, 미안합니다. 좋은 게 다시 생각. 거기 의료진이 있으니까. 아니, 그럼 안전하니까로 바꾸겠습니다. 안전하니까. 양호실이 아니잖아. 그게 더 낫네. 그곳은 상당히 이 사고를 당한 사람들 응급 처치하기 좋은 환경으로 산소도 충분히 공급이 되고 바깥의 위험과 차단이 돼 있고 뭐 이런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죠. 사고 시에 글로 모이라고. 이것도 좀 그럴듯한데. 말 잘한다. 말을 잘 못해가지고 내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도 좀 취하고 시간을 버는 그런 장소가 바로 그곳이다. 이것도 아니야? 정신 바짝 차리네. 재밌다. 왜 모일까요? 사고가 났는데 빨리 안 나가고? 박사님 힌트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왜 모이지? 모르세요?
이제 모이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5분 중에 다 모였는지 혹시 그렇죠. 예. 왜요? 나. 네, 자 이제 풀어드릴게요. 이게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이 실험실이다 보면 굉장히 정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긴급 상황이나 화재 시에 아니면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현재 상황을 파악을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경석이 구했어? 현이 구했어? 우리 뭐 석준이 구했어? 한 명을 구했는데 또 다른 한 명을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하러 갔다가 여기 있는 사람이 또 찾으러 흩어지다 보면은 사고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로 무조건 모이기로 약속을 해놓으면 우리 모두가 안전하구나.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우리 안전하자. 이렇게 인원 체크도 할 수 있고 그 사고에 굉장히 커지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아닌가. 예,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에서 이 개뼈다귀라고 하죠. 노래할 때도 왜 원이 2개가 있는데 한쪽으로 다 옮겨야 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말이 이렇게 많아. 정답은 현상 파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 네, 안전한 장소. 위기 탈출 넘버 1 세계의 실험실을 간다. 정답은 바로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Symbol bedeutet der Sammelplatz, wo im Alarmfall sämtliche Leute, die im Gebäude sind, sich versammeln und anschließend mit einer Personalliste kontrolliert werden, ob alle los sind. 그렇습니다.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이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로 모여 건물에 남아있는 인원을 정확히 파악한 후 구조대에 전달해 재빨리 구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명 남았어. 지금 안에 4명 남았어. 이러한 인명구조계획과 더불어 대피로도 알기 쉽게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표시등을 따라가 보니 외부로 통하는 비상문이 설치되어 있고 정전 시에도 눈에 잘 띄도록 손잡이 뒤에 야광판을 덧댄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비상문 옆에 설치된 소화전의 표시 역시 멀리서도 눈에 잘 띄도록 야광으로 되어 있으며 비상시에 해야 할 행동 요령과 대피 계획도 자세히 설명해 놓았는데 아까 본 표지판을 약도로 표시해 대피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화재 대피 시스템 외에도 실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 특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건가요? Entweder sorgt man dafür, dass der eine gefährliche Arbeit ausführt, von einem anderen, der sofort Hilfe leisten könnte, beobachtet wird. Oder man gibt dem, der die gefährliche Arbeit ausführt, ein Totmanngerät mit, das automatisch Hilfe holt, wenn der Mitarbeiter etwas zustößt. 그렇다면 과연 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곳 연구원들을 따라가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 전신 보호의와 방독 마스크를 꼼꼼히 착용한 후 자 이제 보호 장비를 갖춘 연구원이 실험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째서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위험물질을 다루는 실험을 할 경우 다른 한 사람이 밖에서 실험 과정을 지켜보다가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혼자 실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듯 혼자 실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쓰러질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몸에 지녀야 할 장치가 있는데 바로 이것! 이 장치는 옆으로 뉘어진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알람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동시에 복도에도 알람 경보와 함께 연구원의 위치가 방송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 후 자동적으로 전화가 연결돼 위험 상황을 재확인하도록 합니다. 국내 실험실 역시 사고나 응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비상 연락망은 물론 사전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실험실 내 위험물 배치도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 두었고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포스터로 제작해 항상 숙지하도록 했는데 스위스 안전보안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모든 안전 관련 내용들을 알기 쉬운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연구원은 물론 연구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으며 국내 실험실 역시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안전 정보들을 모아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엮고 교육 효과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학교 안전관리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한 달에 한 번 안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 저희가 실험할 때 보다 안전하게 실험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꾸준히 높아져 가고 있는 국내 실험실의 안전 수준.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늘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스위스 실험실의 수준 높은 안전의식까지. 이 두 가지가 더해진다면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팀장님, 연구 실험실 그 안전에 있어서 우리나라하고 유럽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겁니까? 연구 시설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인데요. 다만 유럽의 경우 개인 보호 장비 착용이나 위험물질 안전정보 숙지 등 기본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아직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